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파면된 지 벌써 나흘이 지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도 관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반성과 사과 대신 지지자를 향해 지키겠다, 힘내라고 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을 응원해준 지지자들만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거론하며 자유와 주권의 수호,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라고 추켜 세웠고 국민 변호인단을 향해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파면 당일에도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하다고만 했던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선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나경원 의원과의 차담에서도 고맙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거나 반성과 사죄, 국민통합의 표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퇴거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면 사흘째 저녁 청와대에서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며 사제회 이사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 수괴의 후한 무치함에 분노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좀 행동이라 봅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을 당했으면 좀 자중자애하고 자숙해야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서초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회견을 열어 대선일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환영했지만 민주당에선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주말 이틀 동안 공식 일정 없이 마지막 휴식을 취하며 대선 구상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신속한 선거일 확정을 요청했습니다.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적 중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회견을 열고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개편만이라도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며 지금은 탄핵 뒷수습과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명계 대권 주자인 김경수 전 지사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두관 전 지사는 우 의장의 제안을 즉각 환영하고 나선 가운데 비명계 안에서도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며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측은 조기 대선 구도가 자칫 내란 심판에서 개헌 찬반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내란 종식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도 조만간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함께 싸운 모든 정당 후보가 다 함께 경선을 치르자며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미국의 마구잡이 관세 부과에 대해 전 세계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과 조롱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지만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펭귄과 회담하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펭귄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장면까지 등장했습니다. 펭귄 서식지인 남극 인근의 무인도 허드 맥도날드 아일랜드에까지 관세 폭탄을 투하한 트럼프를 조롱하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들입니다.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의 핸즈오프는
마구잡이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출범 2달 반이 된 트럼프 반대 시위의 상징 구호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 일요일에도 방송에 나와 상호 관세는 9일 예정대로 발효되며 연기나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부담을 지게 될 50개 넘는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관세 강공책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여론전입니다. 실물 경제에 밝은 헤지펀드 창업자 출신 장관으로 최근 월가의 고위 경영진들로부터 트럼프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재무장관조차도 관세 두둔자로 나섰습니다. There doesn't have to be a recession. Who knows how the market is going to react in a day, in a week. What we are looking at is building the long-term economic fundamentals for prosperity. 다만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공화당 내에서 압박과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후폭풍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당내 우려가 벌써부터 점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대구에서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의성 산불 이후 불과 10일 만인데요. 추락한 헬기의 기령은 44년이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여러 대의 헬기가 오가며 연신 물을 뿜어냅니다. 대구시 북구 서변동 야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진화에 투입된 6대의 헬기 중 한 대가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했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70대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처참한 현장에는 기체가 대부분 타고 헬기 꼬리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목격자는 사고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헬기가 갑자기 출렁거리며 추락했다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과 함께 조종사 구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때가 여기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때 바람이 시기 불었어. 그러니까 출렁거리면서 막 핵 돌리면 사고 헬기는 대구 동구청 임차 헬기로 1981년 제작돼 기령이 44년에 이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직원 4명을 급히 대구로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 현장에서도 헬기 한 대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일 만에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